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최고위원 선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가셨고요. 예. 좀 기를 받으셨던 겁니까? 그래서 아마 이 뉴스가 뉴스킹이라고 하지 않는지 그렇습니까? 킹으로서의 예. 기운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감사드리고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예. 어떻게 당대표하고 예. 또 최고위원들 간의 호흡은 괜찮은 겁니까? 호흡은 아주 지금 잘 맞고 있고요. 네. 호흡을 맞추는 데서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고 지도부에 들어간 분들이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같고 네. 다음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같아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다 내년 총선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된다.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도 다 같고 그래서 호흡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찬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네. 만나면서 어떤 당부를 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 이제부터는 국정에 집중할 수 있게 당에서 잘 도와달라. 아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국정에 집중할 수 있게라는 그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당이 대통령을 잘 좀 보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 특히 김기현 대표 연포탕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낙지 없는 연포탕이다 이런 얘기 국물도 못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주 인선 자체가 탕평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요. 네. 지금 뭐 우리 전당대회 이후에 네. 김기현 대표께서 한교안 그다음에 안철수 그때 후보들도 다 만났고 또 이분들도 전당대가 다 이제 끝났으니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마음을 합치자. 다 이런 길로 지금 연포탕은 더 맛있게 지금 끓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나저나 아마 이준석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준석 전 대표 비롯한 그 이준석계 예.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 특정 인물을 이제 우리가 딱 네. 지칭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의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총선을 네. 에서 이기자면 지어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포용해서 아하. 저희들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 끝났기 때문에 모든 뭐 특정 인물을 지정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된다. 이게 저는 관건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는 잠시 후 다시 네.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셨는데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느냐 이걸 평가하기 전에 12년 만에 네. 12년이죠. 네.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마주 앉아서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걸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에 북한 김정은하고도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네.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과도 정상회담을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도 갔고 이렇게 우리 한국은 이 주변 사강국들과의 정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예. 12년이라는 이렇게 오랜 기간 한일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 과정이 지금 멈춰지고 다시 정상으로 복귀하는 이런 계기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님은 또 외교관 출신이고 네. 오랫동안 외교 활동을 하셨으니까 뭐 의전 프로토콜 잘 알 것 같은데 네.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 격려했던 부분. 그건 정말 괜찮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 잘못됐다고요? 왜 아니 그에 대한 보도가 잘못됐다는 보도가 겁니다. 잘못됐다. 예. 거기에 그 카메라를 이쪽 좌측에다 놨기 때문에 네. 일장기만 보였어. 실제는 일장기만 있은 게 아닙니다. 태극기랑 거기에는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었죠. 태극기가 같이 있었고 예. 그 앞에서 대통령이 이제 머리를 숙여 격려했는데 이거는 모든 국가들 간에 다른 국가들이 의장대 사유할 때 보십시오. 네. 다 해당 두 개 국기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 나도 어저께 보고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 태극기는 안 보이고 일장기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 마치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서 격려한 것처럼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우리가 카메라 위치가 잘못 놓였다. 그렇습니까? 저는 좀 일장기와 태극기를 정면에 놓고 아하. 비춰야 되는데 그렇게 일장기에 격려했다라는 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기시다 총리도 뭐 고개 받들러 있더라고요. 예. 기시다 총리는 인사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참 태극기 앞에 그것도 카메라 각도 문제입니까? 아니 자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제 가서 격려할 때 먼저 태극기를
태극기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예. 태극기와 일장길 앞에서 이제 머리 숙여 경례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들 간에 뭐 태국 두 나라 국교 앞에서 어떻게 경례를 표한다 이런 것까지는 합의 안 그런 봐요. 건 합의가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일장계도 되고 했다 예. 이렇게 하는 건 전 지나친 저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문제가 가장 좀 큰 거가 아니겠습니까? 국민 감정도 있고 네. 지금 보면 보도에 따르면 지금 독도 얘기랑 위안부 네. 합의 얘기를 지금 했다라고 하거든요. 일본 보도에 따르면 네.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논의 없었다고 하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실의 추가 네. 발표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여기 대해서 확인을 안 했는데 현재 이번 대통령이 일본에 간 기본 목적은 강제 동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만약 일본 측에서 저는 기시다 총리가 이런 문제를 꺼냈는지 위안부 문제를 안 했는지 그건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현안에서는 강제 동원 문제가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외교에서 그래도 뭔가 얻고 네. 이런 게 주면 좀 받는 것도 있고 이제 외교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얻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주 지금 예. 중요한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외교 잣대를 들이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 네. 식민지 지배 역사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게 걸려 있으니까요. 그게 걸려 있죠. 예. 그래서 정상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 두 네. 번째 문제는 뭔가면 지난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지 78년 동안에 그렇죠. 우리 국격은 비할 바 없이 높여졌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 예. 대국이고 국격을 보면 6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격과 또 국력에 맞는 외교가 필요한 시점인데 네. 이런 나라가 아직도 일본과 1대1로 뭘 주니 뭘 내라 아하,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일본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어허. 우리가 한일 관계를 리드해야 된다. 리드하는 국가로서 대통령이 이번에 한 것처럼 자 우리는 미래지향적 어허. 5글자입니다. 예.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일본이 우리와 함께 호흡과 보조를 맞추겠으면 맞추고 맞추지 말겠으면 말아. 이런 식으로 좀 대국적 대승적 입장에서 저는 한일 관계를 이끌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이제 대국적, 네. 미래지향적인 거 네. 보이는데 뭔가 좀 끌려가는 뉘앙스가 뭐 우리 국내 언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강제징용 문제가 일어난 발단을 좀 다시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이미 일본과의 관계에서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총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갑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법원의 판결에서.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의 몫과 행정의 몫이 있어요. 예.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당한 정신적 고통 이걸 배상해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네. 법원으로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아하. 문제는 뭐냐. 권력을 쥐고 있는 행정의 입장입니다. 예. 행정의 입장인데 예. 통상 행정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하면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때 당시 이미 일본과 협상을 벌리고 네. 지금 나온 것과 같은 제3자 변제와 같은 이런 해법을 놓고 일본과 토해야 돼요. 아. 그런데 그때 죽창가 부르면서 정부가 방치했습니다. 그래 5년이 흘렸거든요. 이걸 정말 비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바로 잡자는 거거든요. 그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말씀하시니까 네. 뭐 국회 빼고 이제 행정하고 사법이잖아요. 사법이죠. 그럼 대법원 판결이라는 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존중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여당 내도 마찬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을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시가 아니죠. 이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걸 그들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걸 피해자들은 지금 일본 기업 또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받고 돈도 피해를 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예. 되겠다. 이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 행정을 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피해자들을 보상해 주자, 배상해 주자. 이게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여기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갈릴 수 그러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을 쥐는 행정은 예. 이 문제를 방치하면 안 돼요. 풀어야 된다는 거죠. 풀어야 되죠. 예.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문희상 해법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해법과 네. 조금 다르다고 주장도 있긴 한데요. 조금 다른 예.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권력을 쥔 정부는 이걸 해결하고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나가지 않고 과거로 퇴행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무책임한 일이 오늘 현상을 빚어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희상 해법에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네. 그 부분 조금 다르긴 한데 조금 다르죠.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정상이었던 상황을 정상으로 지금 정상화시켰다 돌려놓고 이렇게 있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어허. 저는 물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라는 뒷받침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또 동력을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점이 지금 좀 아쉬운 점인데 네. 이거는 정부가 앞으로 계속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지만 큰 기조 방향은 아주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다. 네. 자,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안일 안보 협력 네. 부분이거든요. 지소미아가 정상화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이게 아주 부분입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네. 자, 우리 좀 보세요. 어제 북한이 이제 ICBM을 쐈습니다. 네, 맞습니다. ICBM을 쐈는데 네. 70분을 날아 7분도 아니고 70분을 날아갔어요. 네. 고도는 6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미사일이 발사하는데 고각으로 쐈다는 고각으로 거죠. 쐈죠. 예. 발사 초기 비행 단계는 우리가 더 정확히 합니다. 무조건 옆에 있으니까 알겠죠. 옆에 있으니까 무조건 예. 알죠. 그런데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예. 둥글면 이게 말하자면 비행 마지막 단계 아하. 완료 단계에서는 일본이 더 정확히 봅니다. 왜? 항상 일본 쪽에다 대고 쏴요. 뭐 그걸 동해 쪽으로 쏘니까요. 그렇죠. 동해 예. 쪽에 쏘니까 예. 중국 쪽에 대고 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지막 그 발사 지점이 어딘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일본과 예. 실시간 공유해야 돼. 실시간 공유. 근데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전쟁이라는 거는 계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발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만에 하나 어제 발사한 북한 미사일이 네. 어제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천만다행이지 추락 지점에서 일본 항공기나 우리 비행기가 맞았다든지 예. 배가 맞았다든지 해서 큰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이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예. 때 지금 일본은 방금 능력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위대가. 그렇죠. 그러면 일본이 우리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미국과도 정보 공유 없이 바로 원점 미사일이 발사된 원점을 타격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 나는 거죠. 전쟁이죠. 그럼 예. 바로 일본과 북한이 싸우는 것이 예. 아니라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말 긴박해지고 있는 동북아의 이 안보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같은 그런 정보 실시간 공유 이거는 일본보다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얘기인데요. 지금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좀 네. 이해한다 네. 이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게 우리 동의 없이도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대단히 이해가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동북아 안보 구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핵을 가진 세 개 나라가 삼각 핵 군사 동맹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견지에서 이런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과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개입하고 러시아가 개입합니다. 이건 일본으로서는 혼자서 치를 수 없는 전쟁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한일 군사동맹을 중시하고 있고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미일 3개국이 공조할 수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도 무시하고 미국도 무시하고 혼자서 전쟁판에 뛰어든다. 이건 뭐 지금 2차 대전 때도 아니고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궁금한 거는 또 외교 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중국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수출이나 이런 게 좀 안 좋거든요. 네. 앞으로 이 부분이 더 걱정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한데서는 중국이 네. 가장 큰 무역 파트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도 잠옷 중요한 것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급망 형성이라는 거의 신냉전 시대 때의 그런 경제관계와 같은 그런 지금 경제적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예. 더 중요한 건 안보 문제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각종 미사일을 지금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언제 중국을 이 눈치를 보면서 우리 안보 주권을 생각할 안보가 여유가 경제보다 그렇죠. 안보가 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정부에서 가장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건 뭐냐. 이 한반도 평화 이 상황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저는 방점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예. 이 초선 의원들이 일본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얘기를 하고 또 태영 의원도 가십니까? 저는 이번에 저 당 지도부에 들어갔기 최고보 때문에 최고위원이니까 이런 데는 안 간다. 예, 예. 안 가는 것보다도 못 가죠. 간다. 못 가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당 지도부가 가출범해서 할인이 맞는데 예. 그것까지 갈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고위원 활동 또 열심히 또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은 좀 자주 뉴스킹에 좀 자주 오시면 불러주세요. 너무너무 자주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